하는 내용의 온라인 콘텐츠를 팔아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지 일주일 만에 생긴 일입니다. 얼마 전 대통령을 비하했던 이모티콘은 미네오마인이란 이름을 가진 한 일본 작가가 제작해 라인 크리에이터스 마켓에 올린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라인의 승인을 거쳐 전 세계 라인 스토어에 등록됐습니다. 한국 네티즌이 이를 발견하고 신고했을 땐 국내 가격 1,200원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죠. 스티커 심사를 주관한 곳은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로 이루어진 글로벌 팀이며 정확히 어떤 검토 과정에서 이 스티커가 못 걸러지고 판매까지 됐는진 현재 라인 측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일본인이나 한국인 직원이 직접 검토를 했던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에서 대부분이 카톡을 이용하는 것처럼 라인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듯 일본에선 거의 전 국민이 라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잘 나가는 SNS의 이용 현황인데요. 보시다시피 96.6%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거의 전 국민이 사용하는 연락수단이기 때문에 라인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인의 국내 자회사 라인플러스 측은 관련 사실을 인지한 후 스티커를 즉시 삭제 조치했다고 합니다. 내부 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티커를 심사했으나 하루 평균 3만 개의 스티커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한 것 같다. 재발 방지를 위해 스티커 검수 프로세스를 엄중히 감시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우길기를 사용한 양키 고양이 이모티콘 역시 지난 3일에 발견해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리뷰팀과 협의 후 같은 날 저녁 판매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문제 있는 스티커로 잇따라 논란이 되자 앞으로 한국에 외국 제작자의 콘텐츠를 팔지 않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라인은 지난 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부터 거주국이 한국 이외인 크리에이터의 스탬프에 대해서는 판매 지역에서 한국을 제외하게 됐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꽤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좀 전에 한국에서 외국 제작자의 콘텐츠를 팔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듯이 한국을 제외한 국가에선 여전히 문제의 콘텐츠들이 판매되고 있던 겁니다. 실제로 이 우길기를 사용해 이모티콘을 만든 일본 제작사 공식 트위터에 가보았습니다. 우길기는 양키 디자인의 간판이고 정치적 사상 등은 전혀 없다. 일본에서는 판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길기가 해외에선 전범기의 상징으로 지적받고 있지만 독일에서 나치의 상징인 하겐크로이츠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에선 티셔츠 등 일반 소비용품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인 것이죠. 일본에서 사업 중인 라인은 곤혹스러워합니다. 일본 내 정서상 우길기를 사용한 콘텐츠를 판매 금지할 근거가 부족한 것이죠.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으로 부각되는 것도 라인 입장에선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해외 네티즌이 라인에서 우길기 스티커를 판매한 걸 두고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라인을 알고 있습니까? 네이버의 자회사입니다. 최근 라인이 우길기를 허용했다. 유대인 회사에서 나치 로고를 사용하는 건데 네이버에 불만을 표시해야 하지 않나요? 누구보다 우길기를 막아야 할 한국 기업인데 전범기가 들어간 스티커를 판매한 것을 두고 지적한 겁니다. 라인의 스티커 검토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해지지 않게 앞으로는 이런 논란이 없길 바랍니다. 이상 서울비전이었습니다. 문화를 지키는 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케모토 장관이 회장으로 있는 연맹은 각종 행정 절차 등에서 디지털화를 막고 인감제도를 지키고자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 누구보다 앞장서 IT 보급과 확산에 기여해야 할 자리에 적절한 인사인지 의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 내에서도 기자들이 자질 논란을 지속적으로 질문하자 그는 도장과 디지털 사회는 별개의 문제라며 공생을 위해 지혜를 짜내겠다 답했지만 결국 인감제도와 디지털화를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건데 두 제도가 양립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취임 이후에도 발생했는데요. 그는 스스로 자질이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장관 본인이 SNS 계정이나 스마트폰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 밝혔지만 그의 공식 홈페이지가 관람 불가 상태 빠지자 왜 그런지 모르겠다 답하는 등 자질 논란이 계속되며 이젠 언변 하나하나까지 문제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작년 11월 사이버 보안 담당 장관이 컴퓨터를 직접 써본 적은 한 번도 없다, USB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등 업무 관련 능력과 누가 봐도 부적절한 언사를 보이며 사임했던 전례가 있어 이번 자질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뉴스에 대한 일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 유튜브 시청한 목록도 털렸던데 진짜 걔 극혐인 듯. 불법 애니를 당당하게 시청하는 장관이라 일본 정치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일본 정치 수준이 여기까지 떨어졌구나. 진짜 희망이 안 보인다, 희망이. 왜 그렇게들 난리 떨면서 화내냐. 지금이 딱 일본스럽고 좋은데 아베 총리와 그와 비슷한 장관들이라 딱이네. 화낼 것도 당황할 것도 없다. 그냥 지금의 일본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소리니까 평범하게 받아들이는 게 최선이다. 어떻게 된 게 IT 관련 능력 표시의 기준은 항상 스마트폰이나 SNS가 되는 거냐? 그거마저 사용하지 못하면 그냥 미개인이를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이분이 도쿄 공학박사라고 합니다. 네, 공학박사 부분에서 웃으시면 됩니다. 당장 실무에서 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슨 말을 하면 알아들을 만한 수준은 돼야 하는데 그마저도 힘들 것 같은 느낌. 이 사람은 로리콘이잖아. 그래도 다행이다. 이 사람이 USB가 뭔지는 알 거 아니야. 그러면 된 거다.
딱히 이 사람을 비난할 것도 없는 게 니들은 78세 할아버지가 되면 스마트폰이나 SNS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냐? 힘든 게 당연한 거지.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럼 애초에 젊은 사람들 데려다 시켰어야지. 어디 시골에서 밭이나 갈 법한 노인을 데려와서 장관을 시켜놓고 그런 말이 나오냐? 국가 운영은 장난이 아니다. 아베는 왜 이 사람을 장관에 임명시키려는 걸까? 속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주고받은 게 있어서 그런 걸까? 이야 대단하네. 무려 스마트폰이나 SNS를 직접 하시고 어느 부분에서 박수치면 되는 거냐? 메르켈은 물리학 박사 학위까지 가지고 있던데 아베랑은 지능 수준에서 차원이 다르구만. IT 장관을 무슨 명예박사 마냥 취급하는 것부터 잘못됐다. 학력이 문제가 안 된다. 중요한 건 실력이지. 근데 이 사람은 한쪽조차 의심이 들 정도로 실력이 안 좋아 보인다. 이 사람 유튜브 시청 목록 보면 트와이스 팬인 것 같은데 사실 아베는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 개선을 위해 임명시킨 게 아닐까? 아베는 김정은의 친척, 아베는 제일 이런 영상 보던데 장관에 임명되는 게 좀 이상하네. 사실 이 사람은 아베를 퇴치하려 일부러 실력 없는 척하는 로리타 애국자였던 거지. 이미 사회에서 진작 은퇴했을 나이인데 젊은이한테 자리를 내주기 바랍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번 내각은 제대로 망했다고 생각한다. 유튜브 시청 목록만 보면 78살 치곤 굉장히 젊은 취향이라 생각한다. 이미 IT 후진국인 일본은 이번 개각으로도 뒤처지게 생겼다. 세계에서 존재감을 찾아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가 더 암울하다. 일본이 한글을 완성해 주었다는 등 터무니없는 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국 누리꾼들은 과거 역사를 재조사하면서 새삼 가타카나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공유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 방송들이 코미디 소재로 연기를 하는가 싶었지만 진짜로 한글을 일본이 만들어줬다거나 베꼈다고 알고 있어서 오히려 크게 놀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NHK 뉴스에서는 일본의 가타카나 문자의 기원이 한반도에서 넘어왔으며 신라 시대의 한자 옆에 사용된 각필 요미가나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헤이안 시대부터 만들어 사용했다던 가타카나 문자는 바로 740년경 불경을 통해서 일본 나라 시대에 넘어온 신라의 각필임을 보도했습니다. 고바야시 요시노리 히로시마 명예대학 교수는 일본 구결문자 권위자입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한국 학자들과 그 기원에 대해서 연구해 왔는데요. 구결문자는 한문을 읽을 때 한자 사이에 쓰는 일종의 발음기호 같은 문자로 신라에서 불교 경전을 읽을 때 한자를 읽기 편하도록 자체적인 문자를 경전 옆에 자국을 내서 빛을 비스듬히 반사하면 보이도록 새겨놓았던 것입니다. 구결문자는 한자의 일부분을 따온 약체자로 신라인들이 한자를 줄여 쓰는 방법이었는데요. 교수진들은 10년 전에는 각필의 흔적이 희미하고 자료도 몇 개 되지 않아 증거가 불충분했지만 최근 새로 발견된 미공개 자료에서 특수 장비를 통해 각필 대부분이 밝혀졌고 이것이 일본의 현재 가타카나와 똑같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이러한 교수의 발표에 NHK 아나운서마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공영방송인 NHK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 네티즌들은 그럴 리가 없다며 황당해하는 반응이었고 날조라면서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중국의 한자 문화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다가 가타카나마저 한국에서 가져온 문자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에서는 쓰지도 않는 과거의 구결 문자를 일본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존심 상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후민정음이 가타카나를 베낀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끝까지 우기는 모습입니다. 고바야시 요시노리 교수는 가타카나가 한자를 쉽게 읽기 위한 신라어가 경전을 통해서 일본에 전해진 것이고 결국 현재 일본이 쓰고 있는 일본어는 신라어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고 말하면서 가타카나 문자의 기원을 찾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도 전했습니다. 교수의 구결 문자에 대한 오랜 연구와 증거가 밝혀지자 우익들의 협박은 더 거세졌지만 역사적 진실은 이미 일본 전역에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9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한글날을 기념일로 제정하는 깜짝 놀랄 일이 의회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즉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기념한다는 것으로 소수민족 언어로는 미국 역사상 처음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한글이 미국 안전보장국에서 시민에게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배우기를 독려하는 5개 언어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한국인 보좌관은 한글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거로 기대한다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미스터 돌프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